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정권 투자 상담사를 강의하게 될 김갑철입니다. 이 정권 투자 상담사 요 부분은 크게 4과목으로 구성되는데요. 제 1과목이 정권 분석입니다. 정권 분석이고요. 제 2과목이 정권 시장, 제 3과목이 금융 상품 분석, 상품 분석 및 직무윤리가 되겠습니다. 직무윤리가 되고, 제 4과목이 법규 및 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4과목에서 여러분들은 총 200문제 구성되는데, 여기서 과락, 즉 한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전체 평균으로 60점이 되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 1과목은 총 노는 부분 자체가 이 문제에서 20문항이 출제됩니다. 20문제가 출제되고, 요 정권시장론에서 25문제, 25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상품 분석 및 직무윤리에서도 2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법규 및 세제에서는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이 총 100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보면 요 부분들이 다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 자체를 각각 공부할 때 한 부분씩 별도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함께 조금 총괄적으로 공부해 두시면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요 정권 투자 상담사 요 부분 자체를 공부함에 있어서 요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두시면 이거 외에도 파생 상품 분석사라든지 또는 우리가 투자자산 운용사라든지 이런 모든 금융 시험과 함께 연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권 투자 상담사 시험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합격한 다음 여기에 관계되는 다른 정권에 관계된 부분들을 공부하시더라도 공통성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함께 공부하면 자격증을 한 5개까지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해두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정권 분석, 정권 시장, 금융상품 분석, 직무윤리, 법규 및 세제로 구성되어 있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 부분을 공부할 때 우리가 상당히 시험지로 보면 이 내용들이 조금 생소하거나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전부 요 부분 자체가 다 객관식 사지선다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 시험을 치시면 시험을 치는 요 내용들은 상당히 시험 문제들이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즉 시험 문제가 이 객관식이고 사지선다형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하실 때는 조금 힘들게 정리를 하더라도 시험장에 가시면 상당히 시험 내용들은 정답은 상당히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요 정권 투자 상담사 시험에서 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객관식 요 부분 자체를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문제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권, 투자, 상담사. 지금 현재 문제집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들 기본서를 병행하면서 요 문제를 같이 풀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기본서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에 맞춰 가지고 요 문제집을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서와 항상 병행하면서 문제집을 보는 습관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 문제를 구성할 때는 약간 조금 중난도에 맞춰 가지고 조금 문제들을 제가 조금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문제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은 실제 문제는 상당히 수월하게 느껴지겠지만은 요 문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의 중요한 부분들마다 전부 다 핵심을 제가 박스로 연결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박스를 정리해서 핵심적으로 해둔 그 부분들이 중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보시고, 또 제가 공부할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좀 정리해 두세요 하시는 부분들은 체크를 잘 해 두셨다가 정리를 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 문제집을 볼 때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이 문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신 다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 문제집을 제가 좀 전반적으로 쭉 집필하다 보면 한 번씩 조금 오타라든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제가 수정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궁금증이 있거나 약간씩 잘못된 부분들은 저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우리 저 정권 요 투자 상담사뿐 아니라 정권에 관계되신 분들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게 금융 자격증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요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금융 자격증에 도전하는 사람들, 줄여서 보통 검도사라고 합니다. 가르치고 검도사,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거 외에 자료라든지 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권 투자 상담사 이외에도 우리 지금 현재 인터넷 강의에서 하고 있는 요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여기에 혹시 좀 잘못된 내용이라든지 또 아니면 수정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최근 자료 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를 들면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라든지 질문사항들은 이쪽으로 올리면 우리 운영하는 진 쪽에서 좀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자체는 제가 이 정도로 설명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정권 투자 상담사가 대충 어떻게 시험을 치고 어떤 유행으로 대충 시험이 나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약간씩은 알고 있을 겁니다. 보통 정권 투자 상담사는 조금 약간씩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실 건데, 자, 요 정도로 소개를 하시고, 오늘은 제가 요 정권 분석, 요 부분 자체를 설명할 겁니다. 정권 분석은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약한 요 부분 자체가 조금 시험에도 서물 20문항이지만 조금 계산 문제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권 분석은 계산 문제가 약간씩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서 좀 계산 문제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 분석은 크게 또 세 개 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제1장, 제2장, 제3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1장은 경기 분석이 됩니다. 경기 분석이 되고, 제2장은 기본적 분석이 되고, 제3장은 기술적 분석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 경기 분석에서는 시험에 8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 기본적 분석에서는 7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기술적 분석에서는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요 세 개 부분을 합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20문제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자체도 시험지로 보면 20문제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상당히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요 기본적 분석에서 약한 계산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계산 문제를 조금 치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요 1과목에 정권 분석의 1과목에 지금 제가 요 경기 분석 요 파트하고 요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 분석 파트인데, 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요 경기 분석을 보면, 자, 제1장에 이제 보면 한 점 넘기시면, 자, 1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자료에서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옳게 배열된 것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 때 우리가 요 경기 순환의 요 종류를 나눌 때, 요 경기 순환의 종류는 슌펜트, 이건 잘 아시죠? 슌펜트란 요 학자가 요 자체를 우리가 분류를 했는데, 제일 먼저 보면 우리가 키친 순환하기도 하고, 키친 파동하기도 합니다. 키친 순환, 키친 파동하기도 하는데, 키친 순환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주글라 순환이 있고, 그 다음 콘드라 TF 파동이 있습니다. 콘드라 TF 순환이 있습니다. TF 순환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등학교 할 때도 다 공부한 부분들이죠. 한 부분인데, 요 이름은 전부 다 이걸 명명한 학자 이름을 이걸 따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키친 순환은 키치라는 학자가 이걸 명명한 거고, 주글라 순환은 주글라라는 사람이 이걸 명명한 것이고, 콘드라 TF 파동은 순환은 콘드라 TF라는 사람이 요 내용을 명명한 것입니다. 이걸 슌페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분류를 해낸 겁니다. 근데 키친 순환은 보통 우리가 보면 요 주기를 보면 보통 2년에서 보통 우리 6년을 잡고 있습니다. 2년에서 6년.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요 키친 순환을 보통 3년에서 5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요 주글라 순환은 약 10년을 전후하고 있습니다. 10년을 전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콘드라 TF는 약 50년에서 60년 보고 있습니다. 50년에서 약 6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볼 때는 요 키친 순환을 단기 순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짧죠, 기간이. 단기 순환이다 보고 있고, 주글라 순환을 상대로 중간이라서 이걸 좀 중기 순환이다 하고, 그 다음 콘드라 TF를 좀 기간이 제일 길대서 이걸 장기 순환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경기의 주기를 가져오는 가장 우리가 이 원인을 보면, 주로 요 키친 순환 자체가 주로 우리가 통화량이라든지 또는 이 통화량에 따른 금리 변동이라든지 또 물가 변동 또는
우리가 재고 변동. 여기에 주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후에 정권 투자 요 상담 등을 하다 보면 많이 관계된 부분들이 특히 요 통화량, 금리, 물가 여기에 바탕을 많이 두고 있죠. 그 다음 주글라 순환은 이 보통 우리가 이 설비 투자에 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죠. 설비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콘드라티프는 주로 기술 혁신 같은 거, 혁신에 바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의 개발 이런 것들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요 세 개 중에서 특히 뒤에 가면 우리가 순환 변동이 있는데, 경기를 따를 때 순환 변동이 있는데, 주로 요 순환 변동은 주로 보통 요 키친 순환에 주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가면 요 순환 변동이 경기 변동의 중심이 되는데, 주로 중심이 되는 것은 주로 요 키친 순환, 여기에 바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주로 통화량, 금리, 물가 요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볼 때는 키친 순환에 상당히 바탕을 많이 두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1번 문제를 한번 봐두시죠. 자, 파동 순환 같은 말입니다. 자, 보면 1번에 보면 기억에는 주기가 2 내지 6년이고 순환 원인은 통화량, 금리, 물가, 재고죠. 그럼 이는 기억은 키친 순환이겠네요. 니어는 설비 투자가 나오고 주기는 10년 전후죠. 그럼 이거는 주글라 순환이 되겠죠. 그 다음 디귿은 50년에서 60년 기술 혁신, 신자원 개발이 나왔죠. 그럼 이는 콘드라 TF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면 다음 중 경기 순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경기 순환을 보면, 이제 경기 순환이니까 사실 경기 순환은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순환 국면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순환 변동, 순환 국면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 좀 잘 봐주셔야 될 것은 실제로 순환 국면 자체는 이 순환 변동이 있고요. 우리 보면 경기는 순환 변동도 있고, 순환 변동도 있고, 그 다음 비순환 변동이 있어요. 비순환 변동도 있습니다. 요 비순환 변동에는 뒤에 가면 우리가 계절적 우리가 변동도 있고요. 계절 변동 쓰기도 하고 계절 순환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세, 그 다음에 우리가 불규칙 변동도 있고, 불규칙 변동, 불규칙 순환도 있고, 그 다음 한 개 더 보면 추세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환, 우리가 흔히 중심은 요 순환 변동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순환 변동도 경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근데 순환 변동은 보통 보면 한 약 3년에서 한 4년 정도를 보통 주기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요 순환 변동 자체를 보면 요 순환 변동은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흘러가는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통 경기가 흘러간다는 거죠. 쭉 이렇게 오래가는 일을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건데, 이때 보통 요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추세선에서 요 제일 낮은 점을 보통 우리가 저점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경기의 제일 높은 점, 제일 극점을 우리가 정점이다 이렇게 써요. 정점 이렇게 씁니다. 자, 이때 볼 때 이 저점에서 위로 향하는 요 선, 위로 향해 올라갈 때 시작점을 우리는 보통 이걸 우리가 회복 국면이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요 회복에서 위로, 추세선 위로 향하는 요 선을 보통 우리가 호황 국면이다 이렇게 쓰고, 정점에서 이제 호황에서 하향으로 내려오는 요 출발점을 보통 우리가 후퇴시장이다, 후퇴국면이다 이렇게 쓰고, 요 추세선 아래로 내려오는 점을 우리가 보통 불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역시 회복 국면이겠죠.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는 이 자체를 따서 순환돼서 이걸 순환 국면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이 없으면 요 순환 변동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요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또는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 해도 되겠죠. 이때 회복, 호황, 후퇴, 불황 요 자체가 한번 회전하는데 걸리는 요 기간을 보통 주기라 쓰죠. 주기라 쓰고 정점에서 요 저점까지의 요 폭을 보통 우리가 진폭이다. 진동의 폭, 진폭이다. 이렇게 쓰고 이때 회복에서 이렇게 상향, 호황으로 올라가는 요선, 올라간 데서 이걸 우리가 보통 확장 국면이다. 두 개로 나눠서 이분법을 할 때는 확장 국면이다 하고 후퇴해서 불황으로 내려오는 요 두 개를 보통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움직이는 요 패턴을 우리가 순환 변동이라 하고 요 순환 변동은 앞전에 설명했던 주로 키친 순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 요게 말이었으면 요게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순환 변동은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요 사이사이에서 이따금씩 우리가 발생하는 건데 요 계절적 변동 요 자체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이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건 보통 1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1년을 주기로 어느 시점마다 이는 발생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우리가 보통 부동산 등을 본다면 간단하게 보통 봄철, 가을철은 이사철이다 하는 그런 게 있죠. 봄철, 가을철은 이사철이다. 또 대학가의 원룸 같은 경우 방학기는 원룸이 재미가 없는데 개학기는 재밌죠. 이런 식으로 1년을 주기로 해서 어느 시점 그때마다 이거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 또 건설업을 보면 겨울철은 재미가 없는데 겨울철마다 재미가 없죠. 땅이 어니까. 그런데 봄철부터는 괜찮죠. 이런 것들이 계절적 순환 변동이다 또는 계절적 순환이다 이랬어요. 이는 순환은 아니지만은 이때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불규칙 변동 이것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보통 천재지배라든지 보통 흔히 또 우리가 정부의 전쟁이라든지 정부의 급작스런 정책 변동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기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는 예측이 어려운 거죠. 그 다음 추세 변동은 상당히 이건 장기 변동입니다. 변동으로서 이는 주로 이건 보통 경제 성장, 기술 혁신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건 상당히 긴 거죠. 그래서 이런 비순환 변동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순환 변동 속에는 이런 비순환 변동도 포함이 됐다는 거죠. 포함이 됐다 보니까 우리가 순수한 이 순환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순환 변동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에 좀 더 하겠지만은 이걸 제거하는 방법 요 자체에서 우리가 시험이 잘 나오고 있죠. 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경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경기를 분석한다 하는 말은 주로 경기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장래 이 경제의 기운을 이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다 보니까 이걸 예측하는 방법에는 이론적인 것도 있고, 이론적인 것도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하지만, 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걸 예측을 할 때 이론적만으로는 예측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상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이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 것인가를 예측을 할 때는 예측인의, 예측자의 경험이라든지 또 예측자의 학식이라든지 또 예측자의 직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확은 어렵지만은 경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하는 사람은 이론도 가미해야 되지만은 요 사람의 경기에 따른 경험이라든지 학식, 직관 이런 것도 동시에 고려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기를 예측할 때는 이런 것을 모든 걸 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야 뭐 한다고요? 좀 더 오류가 없는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거 해놓고 한번 봐보죠. 자, 문제 2번. 자, 다음은 경기 순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경기 순환을 회복, 호황, 후퇴, 불황의 네 국면으로 구분한다. 이게 전형적인 회복, 호황, 후퇴, 불황. 이게 전형적인 순환 변동이죠. 그래서 앞으로 말이 없으면 이 전형적인 것은 이 순환 변동을 의미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경기 예측 시에는 분석자가 예측자겠죠. 자, 경험적 판단이나 직관 등이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이 틀렸네, 그죠? 그래서 경기는 이론만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자의 경험이나 학식이나 직관 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석자의 경험적 판단이나 직관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경기를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말이죠.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3번. 경기의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소요기간, 그러니까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요 소요기간을 순환주기 또는 주기라 하고, 이때 저점에서 정점이나 저점이 발생하는 시점을 경기 순환일이다 하고, 정점과 저점의 폭을 진폭이라 씁니다. 그 다음 순환 진폭은 경기 순환의 강도를 의미하며 저점과 정점 간의 차이를 말한다. 이게 진폭이라 하기도 하고 순환 심도다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 참고로 먼저 우리가 그 문제 한번 5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시죠. 5번을 보시면, 자, 경제 시계열 통계 분석에 입각한 경기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시계열의 4가지 변동 요인에는 요 순환 변동, 그 다음 비순환 변동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규칙 변동, 그 다음 계절 변동, 추세 변동이 있다. 정확하죠? 자, 이번 순환 변동은 주로 키친 앞에 파동에 2년 내서 제가 6년을 하기도 했지만 주로 4, 5년을 보기도 한다 했죠. 이걸 일정 주기로 추세선을 요 중심으로 완만한 진폭을 나타내는 변동이다. 이게 순환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순수한 변동, 순환 변동만을 분석하기 위한 변동 요인의 제거에는 보통 이런 부분들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경기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순환 변동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 예측이 가능한 것, 그 다음 좀 짧은 것, 긴 것 순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혼합되어 있을 때 순수한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계절적 변동을 제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 불규칙 변동, 그 다음 추세 변동을 제거하는 순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짧은 것, 예측이 가능한 것, 짧고 예측이 가능한 것, 그 다음 조금 예측이 어려운 것, 그 다음 장기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이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세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최소 자성법은 계절 변동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기법이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있죠. 자,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정확한 요 순환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순환 변동 요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해설을 보면 계절 변동은 상당히 요 자체를 제거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시험이 앞에 제가 사지선다라 했어요. 근데 불규칙 변동과 추세 변동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험을 치면 계절적 변동을 제거하는 요인이 아닌 것을 낼 수밖에 없죠. 시험이 사지선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규칙 변동과 추세 변동을 제거하는 요 방법만 익혀두면 시험 칠 때는 하자가 없겠습니다. 왜 그래요? 불규칙 변동은 두 개고 추세 변동도 불규칙 변동은 하나고 추세 변동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 자체로서는 시험을 사지선다를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변동을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불규칙 변동을 보시면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면 MCD 이동평균법이 있죠. MCD 이동평균법. 그 다음 추세 변동을 제거하는 요인에는 장기 이동평균법. 야, 이거는 60개월 이상이죠. 그 다음 최소 자성법. 이렇게 해서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 추세 변동을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적 변동을 제거하는 방법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추세 변동을 제거하는 방법은 암기하기 더 좋죠. 이 추세 변동이 제가 상당히 길다 했죠. 길기 때문에 장기자가 들어가는 것하고 한 개 더 추세의 치어자, 최소화성의 치어자 이렇게 암기해 두면은 상당히 편하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에 추세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최소자성법. 최소자성법은 계절적 변동이 아니라 추세 변동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죠. 장기 이동 평균법과 더불어 최소자성법은 추세 변동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고 MCD 이동 평균법은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특히 한번 해설에 요 부분에 별표를 쳐놓으시죠. 별표 쳐놓으시고 요 부분을 조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요게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 변동 외우지 마시고 요 두 가지를 봐두시라는 것.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보면 6번에 순수한 순환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자 할 때 계절 변동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나오면 계절의 변동 요인은 많기 때문에 이 불규칙 변동에 들어가는 MCD 이동평균법과 추세 변동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 이동평균법과 최소자성법을 고르면 되겠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정리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3번 한국은행에서 2002년 3월부터 편제한 새로운 통화 지표에 관한 설명부터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